자, 실전 문제 같이 해봅시다. 빠르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는 복습 시간 가질 거니까요. 조금 놓치셨더라도 제 설명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102페이지에 보시면 블렌드 기능과 오브젝트 편집 기능으로 엠블럼 디자인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A라는 글자와 동그라미 2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입 형태의 오브젝트. 자, 요거 풀이 과정이 힌트로 나오는데요. 처음에 A라는 문자를 넣을 원을 그리면 되는데요. 일단 원형 도구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세요. 원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 보시면 7과 선이죠. 얘가 7이고 얘가 선, 얘가 면이고 얘가 선이죠. 지금 당장 선색은 필요가 없고 면색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면색이 무슨 색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비슷한 색 아무거나 여기다 찍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시안을 최대한 올려주시고요. 마젠타도 최대한 올려줬더니 짙은 파란색이 됐죠. 그죠? 요런 식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안 100, 마젠타 100 하면 파란색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흰색 선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원을 조금 줄여서 선색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 도구로 이 원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 크기 조절 도구가 있죠. 그죠? 이 크기 조절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크기 조절 도구가 바로 뜨죠. 이 상태에서 약 90%로 줄여주시면 90%로 줄이시고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적당한 크기로 줄어들죠. 그리고 밑에 있는 원도 필요하고 지금 줄어든 원도 필요하니까 뭘 눌러주면요, 복사를 눌러주시면 2개의 원이 생성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안쪽에 있는 원이죠. 그죠? 이 녀석은 뭐만 필요해요? 선색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색 넣는 창에서 7과 선에 교체하는 버튼이 여기 있죠. 여기요. 얘를 클릭해서 선색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자, 선색을 수정하기 위해서 선을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색상 패널에서 얘가 왜 저 이쪽으로 다시 옮길게요. 얘 자, 모든 색을 다 빼버리면 무슨 색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흰색이 나오죠. 그죠? 흰색 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근데 선이 너무 얇아서 보이질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선 두께를 이렇게 선 두께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두께를 여러분들이 주세요. 여러분들 원을 어떻게 크게 그렸냐에 따라서 선 두께가 저랑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책과 비슷한 두께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좀 크게 그렸는지 25mm를 줘야
어울리는 선이 되네요. 자, 선 두께 다 주셨나요? 자,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면 두께라는 곳 밑에 보시면 선 정렬이 있죠. 여기 선 정렬 찾으셨어요? 자, 지금은 이 패스라는 곳 양 옆으로 두께가 그려졌죠. 그죠? 여기 보시면요. 제 거 화면 보시면 얘가 원래 원의 패스죠. 이 패스의 양 옆으로 두께가 지워졌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5mm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도 12.5mm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선정렬 이거 가운데 거는 뭐냐면 이 패스 안쪽으로 두께를 준다는 뜻이에요. 자, 얘를 눌러보세요. 얘. 그럼 선 안쪽으로 25mm가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 세 번째 건 뭘까요? 바깥쪽으로 원을 생성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요거 이제 지금 당장에는 굳이 몰라도 되는 지식일 수 있으나 나중에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운데 놨을 때 어울리는 선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시 가운데로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원은 다 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글자를 쓰시면 되죠. 글자는 요 T를 눌러서 여기 아무데다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자, 여러분 눈에 보일 정도 커서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영문 A자를 써주시고요. 명조체죠. 명조체. 그죠? 명조체인데, 명조체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명조체인데, 두께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체를 찾아야 되는데, 영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체가 뭐냐면요, 에이리얼 서체와 타임스 로만자. 즉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글자를 다 썼으면 선택 도구를 눌러서 글자를 완성하시고요. 여기 문자 서체에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영문체가 요 에이리얼 서체하고요. 에이리얼 서체는 이렇게 딱딱한 서체예요. 요게 영문 기본 서체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쭉 내려서 여기 타임스 뉴 로만이라는 글자 서체가 있어요. 로마자요. 이 로마자가 가장 많이 씁니다. 고전적인 글자예요. 영문의 베이스는 로마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타임스 뉴 로만으로 바꾸시고 이 글자를 여기에 가져다 놓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아이고야 글자를 키워주세요. 이렇게 왜 안 커지니 너? 제가 너무 크게 그렸나봐요. 더 이상 안 커지네 포인트가. 자, 요렇게 글자를 썼는데 더 안 커지거나 여러분이 편하게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요 글자 자체를 면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도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만 도형으로 바꾸시면 오타자를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완벽했을 때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얘는 문자죠. 문자. 그래서 메뉴도
문자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문자에 들어가셔서 윤곽선 만들기 찾으셨나요? 자, 윤곽선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글자가 이렇게 도형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세 개를 한 가운데다 정렬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죠? 여러분? 한 가운데다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A자를 흰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A자 흰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흰색 바꿔주시고요, A자. 그리고 요 세 개를 한가운데다가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요, 어제 배웠던 정렬. 정렬 옵션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뭘로요? 주요 오브젝트에 정렬하시고 주요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요 동그라미요, 이렇게 굵게 표시되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하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근데 A자가 너무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A자만 다시 올려주세요. 어울리는 곳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다 됐죠. 그 다음에 나뭇잎을 만들어 봅시다. 나뭇잎. 조금 줄여야겠네요. 너무 크게 했네. 자, 나뭇잎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잎과 비슷한 뭘로요? 원형 도구로. 자, 여기 원형 도구로 자, 요렇게 나뭇잎 하나 만들어 주세요. 색상은 녹색이죠. 그래서 선색은 없음 해주시고, 면색은, 녹색은 시안하고 뭐하고 섞으면요? 옐로우하고 섞으면 녹색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시안 100, 옐로우 100 하시면 녹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부분만, 여기 위에 있는 고정점과 아래에 있는 고정점을 고정점 변환 도구로 클릭하면 나뭇잎이 완성이죠. 그죠? 얘를 몇 도로 회전해요? 45도로 회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하고자 하는 나뭇잎을 선택하시고요. 얘를 따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 회전 도구 있죠. 회전 도구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45도로 회전시켜 주세요. (45도가) 아니고 30도인가? 그냥 합시다. 45도로. 그리고 여기를 하나 더 카피해서 이쪽으로 반대로 반사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반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반사 도구 선택하시고요. 반사 도구 선택하고 Alt를 눌러서 요 고정점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복사 누르면 입 두 개가 완성이 되죠. 자, 선택 도구로 얘만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조금 벌려주세요.
나뭇잎이 너무 두껍긴 하네요. 그냥 합시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여기 위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조금 줄여주세요. 이 정도로 줄여주시고 그룹을 지어주세요. 그룹은 어떻게 지어요? 오브젝트에 그룹해서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는 몇 개 들어가 있어요? 15개가 들어가 있네요. 아, 책에 써 있네요. 15개라고. 굳이 안 세도 되네요. 자, 그래서 블렌드를 쓰기 위해서 얘를 그대로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Alt를 눌러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블렌드는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 두 개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에서 블렌드에서 만들기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블렌드에서 옵션에서 몇 개로요? 지정된 단계 15개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02페이지에 2번까지 한 거예요. 102페이지에 2번. 힌트 2번이요. 그 다음에 힌트 3번을 보시면, 여러분 책에 힌트 3번 보시면, 오브젝트 익스펜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오브젝트 익스펜드가 뭐냐면, 얘는 실제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실제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브젝트에 익스펜드를 적용을 하시면 얘를 모양으로 확장시켜줘요. 그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펜드라고 나와 있지만 메뉴에 어디 있냐? 얘가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에 얘를 다시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확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이걸 하라고 나와요. 이거 확장. 근데 여기서 하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렌드에서 했으면 블렌드에서 확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블렌드에서 블렌드 확장 해주시면 각각의 오브젝트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expand라는 단어는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확장. 그리고 4번 보시면 이제 원 외곽에 따라 흐르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에 워프에 아크를 쓴다고 나오죠. 그죠? 요거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게 뭐냐면 이펙트는 효과입니다. 효과. 그래서 뭐가 됐든 일러스트에서 뭔가를 할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했죠. 맨 처음에 얘를 선택하시고 효과에 워프가 뭐냐면 변형입니다.
이펙트가 효과고 워프가 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아크가 부채꼴이고요. 다 쓰셨어요? 요건 써놓으세요. 나중에 요 책이 한글판 설명이 아니라 영문판 설명이라서 영문으로 메뉴를 표기해 주니까 요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효과의 변형의 부채꼴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형태 변형을 하는 거니까. 자, 됐으면 이제 부채꼴 눌러주시고요. 자, 입 형태가, 여기 입 형태가 이쪽으로 꺾이죠. 이쪽으로. 이렇게요. 이 호를 그리죠. 그래서, 자, 여기 미리 보기를 먼저 눌러주세요. 미리 보기를 먼저 눌러주시면 어떻게 꺾이는지 보여요. 이렇게. 근데 지금 가로 방향이라서 넓게 보면 부채꼴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가로 방향에서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시고요. 됐나요? 가로 방향에서 세로 방향으로 바꿨더니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근접했죠. 그 다음에 구부리기 옵션을 100으로 하면 너무 형태 변형이 크고요. 그래서 책에는 몇 %로 했어요? 81%로 했죠. 그래서 81%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왜곡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가로 왜곡이 안 된 상태로 입 형태가 바뀌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우리 형태를 바꿨는데 모양 형태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요 패스가 그대로죠. 그죠? 요거는 일러스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형태를 바꿨다고 해서 그 형태가 인식이 됐느냐 안 됐느냐, 형태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요거는 아직 안 바뀐 상태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편하게 수정하거나 형태를 완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아까 했던 확장을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이 형태로 확장을 해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브젝트에서 하려고 했더니 확장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근데 그 밑에 모양 확장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확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과에서 변형을 했을 때는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확장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꼭 모양 확장. 책에는 expand appeara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모양 확장입니다. 모양 확장을 하시면 이렇게 여기에 싹 달라붙죠. 해서 이제 얘를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적당한 크기에 맞춰서 조금 더 줄여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에다가 옮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옮기고 싶은 거를 선택하시고 반사시켜 주시면 되죠. 여기 반사 도구 선택하고 기준은 어디로요?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죠. 이 오브젝트에 이 부분 있죠. 여기에 고정점 하나 있죠. 그죠? Alt를 눌러서 이 고정점을 찍으면 얘를 기준으로 반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이렇게 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뭘 써주면 돼요? 이제 아카데믹스를 써주시면 되죠. 여기에 T 눌러서요. 아카데미 라고 쓰시고, 자, 글자는 녹색으로 시안 100, 옐로우 100, 블랙 0 주시고요. 자, 얘도 이 원의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되죠. 얘 선택하고 글자 선택하고 주요 오브젝트 정렬 하시고 원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 하시면 딱 들어오죠. 그 다음에 위치 다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아카데미 로고가 완성이 되죠. 자, 이어서 뒷페이지에 있는 104페이지에 있는 돋보기까지 만들어 봅시다. 자, 방금 만든 거는 방금 만든 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건 상관없어요. 작업창이 이렇게 넓으니까 그냥 여기다 다 그리셔도 돼요. 굳이 안 지워도. 자, 여기에다가 또 이번엔 돋보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책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간간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 거 화면 보시다가 책에 이거는 중요하다 싶으면 밑줄 쳐주시고요. 일단 가장 먼저 일러스트에서 그릴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밑에 있는 것부터 그리셔야 돼요. 지금 돋보기 완성품을 보면 가장 밑에 있는 게 뭘까요? 회색이겠죠, 그죠? 어떤 회색이요? 회색이 너무 많죠. 그 돋보기를 가지고 있는 돋보기 손잡이의 돋보기와 손잡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걔를 그리기 위해서는 베이스, 즉 돋보기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려야 되지만 걔를 기준 삼을 거를 먼저 그리는 게 오히려 더 낫고요.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원형 도구를 이용을 해서 돋보기 크기대로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린 김에 그라디언트까지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부터 넣어주셔야 돼요. 그라디언트 적용시켜 주시고, 얘는 직선형으로 넣었죠, 그죠? 그래서 방사형을 선형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첫 번째 색을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색을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불투명도가 이렇게 적용돼 있으면 100%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여기요. 요거 그라디언트 슬라이드, 얘가 위치가 30 몇 %다. 무조건 50%로 먼저 바꿔주세요. 여기도. 그래서 첫 번째 색 찍고 위치가 0%, 불투명도 100. 두 번째 것도 불투명도 100, 위치 100.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녀석, 요 녀석은 위치가 50%. 이게 가장 기본 값입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 입맛에 맞게 바꾸시는 거고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각도를
90도로 바꿔주세요. 아, 마이너스 90도요. 마이너스 90도로 바꿔주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내려오죠. 자, 그리고 그 안에 파란색에 원을 그려야 되죠. 그죠? 그럼 이 원을 조금만 줄이면 되겠죠. 그죠? 줄여서 복사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원을 선택 도구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 도구를 더블 클릭 해 주시고 80%로 줄여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돋보기는 흰색에 파란색으로 방사형을 줬죠. 그래서 앞에 흰색, 자, 일단 선택 도구로 얘를 선택하시고 방사형으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앞에는 흰색, 뒤에는 파란색으로 CMYK 시안만 쭉 올려주시고 블랙을 쭉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이 이쪽에 있죠. 이쪽에. 그래서 뭘로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고 얘를 이만큼 옮겨주세요. 이게 끝이네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연결하는 회색 대를 만드시면 되죠. 손잡이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자, 일단 여기 둥근 사각형 도구 보이세요? 둥근 사각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둥근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방향키를 눌려서 이렇게 조금 많이 꺾이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 정도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굉장히 동그랗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수정하냐, 일단 직접 선택 도구로 요 부분 두 개의 점을 잡아보세요. 요 두 개 이렇게 저처럼 잡아보세요. 이렇게요.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세요. 아, 너무 많이 내리지 마시고요. 한 이 정도로. 이 점만 옮긴 거예요. 이 점만. 그리고 얘는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고정점이 두 개가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고정점을 빼고 싶으면, 자, 펜 도구에서 고정점 석재 도구로 둘 중에 하나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쪽 가운데다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얘를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이죠. 그죠?
자, 이제 U형을 선형으로 바꾸시고요. 아이고. 자, 얘 선택해서 선형으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앞에는 흰색, 뒤에는 검은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급격하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 녀석을 이렇게 요 녀석을 위치를 약 20%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에다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배치하면서 크기도 조금 줄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사각형 도구로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얘는 그냥 단색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회색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돋보기가 어때요? 완성되죠? 자, 여기까지 만약에 하셨으면 요거 두 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 두 개. 요 두 개 다시 복습 한번 해보세요. 안 되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면 다시 물어보시고요.